무기가 떨어지자 돌멩이를 집어 던지기도 하고 심지어 모래와 흙을 들고 뿌리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은 소통과 공감입니다. 고노일TV 권오일입니다. 우리는 역사교육을 단순히 지식의 축적이나 나열식으로 배웠습니다. 역사교육은 과거 사실의 역사적 의미를 현재적으로 인식하고 미래지향의 통찰력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교육에서 주의할 점은 지나친 민족주의적인 경향으로서의 역사는 파괴적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나치 독일이나 일본의 제국주의가 대표적인 것이죠. 알고 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먹먹해질 수밖에 없는 광성보 전투, 소름 돋을 정도로 처절하고 장렬하게 싸웠던 광성보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쩌면 전투라기보다는 거의 학살당하는 수준의 열악한 전투였지만 어느 병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가족과 나라를 위해서 1871년 6월 11일 어제연 장군과 600여 명의 조선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군들은 무명천 13장을 겹쳐서 만든 면갑이라는 일종의 방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군들의 최신식 무기 앞에서는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런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조선군은 분전했습니다. 무기가 떨어지자 돌멩이를 집어 던지기도 하고 심지어 모래와 흙을 들고 뿌리기도 했습니다. 최후의 순간에 바다에 뛰어들거나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하는 병사도 있었습니다. 조선군은 적의 포로가 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했던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병사들을 독려하던 어제순 장군과 또 죽기를 각오하고 물러서지 않는 조선군을 보면서 미 해병대의 기록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투에는 이겼으나 아무도 이 전투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이 전투를 기억하고자 하지 않았다. 1871년 조선 원정은 미국 해군 역사상 최초의 식패전이다. 우리는 물리전에서는 이겼다. 그러나 정신전에서는 졌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투 현장의 지휘관이었던 슐레이 대령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군은 결사적으로 싸웠다. 그들은 총에 탄약을 갈아 넣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창과 검으로 공격했다. 대부분 무기도 없이 맨주먹으로 싸웠는데 모래를 뿌려 적의 눈을 멀게 하려 했다. 항복 같은 건 아예 몰랐다. 부상자들은 스스로 목을 찔러 자살하거나 바다에 뛰어내려 익사했다. 조선군은 낡고 뒤떨어진 무기를 가지고도 미군과 맞서 용감하게 싸웠고 그들의 진지를 사수하다 죽어갔다. 아마 우리는 가족과 나라를 위해 그처럼 장렬하게 싸우다 죽은 군인을 다시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침략자들을 맞아 맨몸으로 백병전을 치르며 싸웠던 조선군들은 포로가 된 20명을 제외한 350여 명이 전사했다고 미군 측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수습된 조선군의 시신은 모두 합해 53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적이 물러간 뒤에 시신들을 수습하다 보니 버선을 뒤집어 씌고 있는 시신과 머리에 검은 띠를 두르고 있는 시신이 있었습니다. 어제연 장군과 그의 아우 어제수는 죽음을 각오하고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시신들 속에서 쉽게 형제를 구별하기 위해서 형인 어제연 장군은 검은 띠를 둘렀고 동생 어제수는 버선을 뒤집어 신었던 겁니다. 그것을 보고 식구들이 형제를 구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보잘것없는 무기를 가지고도 미군과 맞서 용감하게 싸웠던 조선 군사들을 보며 미군들은 부끄러워했던 겁니다. 그들은 조선의 군사들이 끝까지 보여준 투쟁정신과 애국심에 감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그 승리가 자랑스럽지 않았던 겁니다. 다음 편은 거의 학살당하는 수준의 전투에서도 가족과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단 한 명도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싸운 처절한 전투 현장인 강화도 광성보에 직접 가서 광성보 전투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현장감 있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소통과 공감입니다. 권오일TV 권오일이었습니다.